1. 한국 CDMO 시장 눈부신 발전. CDMO 컨트랙트 디벨로프먼트 언드 매니어팩처링 오거너제이션러. 세포주 개발부터 생산까지 진행하는 제약 업무 방식입니다. A라는 회사가 CDMO 회사에게 우리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세포주 개발이랑 제품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의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제약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이익이 약이 연구되고 개발된 다음 제품을 생산한 후 판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간 단계가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므로 제품 생산하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없을 때 CDMO 회사에 의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일상적인 예로 넷플릭스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각본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넷플릭스에서 촬영에 대한 자본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유통해주는 것처럼 아이디어만 있으면 제품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는 바이넥스라는 회사가 처음 CDMO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저희들에게 유명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죠. 히읗.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5조 원의 수주를 계약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이제 전통적인 제약 사유한 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치긴 합니다. 특히나 셀테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의 회사들도 CDMO 사업을 목표로 확장 및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의 바이오 관련 법안들은 중국에 견제되고 한국에는 이익이니 앞으로 한국에서 제약업이 또 하나의 산업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읗.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화이트 칼러 이그젬프션. 최근 들어 이 단어가 신문이나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화이트 칼라 직종 사무직 개발, R&D 등에 대한 근로 법칙 면제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삼성전자 관련한 기사나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하면 초격차를 기반으로 한 세계 TOP급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생산 기업이었는데 TSMC 등의 해외 업체들의 선정과 HBM, HIGH, 밴드위드스 메모리 등의 기술에서 밀리며 우리 반도체 기술이 뒤처진 원인이 주 52시간 근로 의무 때문이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나오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TSMC 같은 경우는 생산뿐만 아니라 R&D 조직을 24시간으로 돌려서 메모리 관련된 연구가 끊기지 않고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했다고 하네요. 물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을 제공하며 한국 반도체에 대한 명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한국 기업이 반도체 시장에서 선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한국의 항공 양대 산맥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2년 정도 후에 완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유일의 FSC FULL-서버스 캐리어로 대한항공만 남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합병은 대한항공 측에 큰 이익이 될 예정입니다. 항공기 운행에 필요한 연료나 승무원 관리 비용 등의 고정 비용이 동일한 상태에서 승객 수는 비행기를 꽉꽉 채워갈 수 있게 되었으니 동일한 투자금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 등의 저가 항공사 LCC- 카스트 캐리어들도 합병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발전하는 한국 항공산업을 기대하겠습니다. 4. 인보사 사태 코어롱 무혐의로 종결. 인보사는 2017년에 골관절염 치료제로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를 진행했는데 2019년 FDA 허가 진행 중 연골 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세포라는 것이 밝혀져 국내 식약처에서 허위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유래물질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 판매 중지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된 건입니다. 현재 1심은 모든 항목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도리어 식약처와 검찰을 꾸짖기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콕 집었습니다. 미국의 FDA의 경우 그렇다면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제품 효능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임상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고 국내 식약처의 경우에는 행정상의 처분으로 관련 실험과 임상이 모두 중지된 것이죠. 이에 법원에서는 도대체 이 행위를 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자세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사실 현재 제약업 종사자로서는 식약처의 처분과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어떤 신약의 원료 출발물질 API 액티브 파머스티컬 인그리디언트를 아예 다른 성분으로 적어놨으니 그 물질에서 기반한 부작용과 위험 상황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요. 특히 제약업계는 GMP/GOD 매니어팩처링 프랙터스 모든 행위에서 절차와 목적에 맞게 진행되어야 함. 업무 방식이 기본이기 때문에 현업 종사자의 눈에는 좀 큰 사건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식약처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과연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